오늘 오랜만에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이제 기존에 낙찰된 물건이 있는데 이거 한 열흘 전쯤에 낙찰된 물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낙찰된 사례를 보면서 소액으로 그리고 이번 물건은 이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지방도 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물건이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한번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물건은 남양주시 수동면이라는 곳이고 사실 남양주시 수동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남양주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주택 아시는 분은 뭐 다산신도시나 뭐 별내신도시나 아니면은 이제 삼기신도시 이제 왕숙지구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고 수동면은 그 인근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모든 부동산이 일단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여기 뭐가 있죠? 수동 IC가 있고 이게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연장이 돼서 이게 이제 개통된 지 1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체인지에서 반경 한 2km 안쪽? 네, 그래서 이쪽을 쭉 확대해 보시면은 이쪽이 그 수동면이라는 곳은 약간 전원주택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 쪽 생활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전원주택 그런 살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고려하시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남양주시 수동면 인근인데 이제 수도권 제2 외곽순환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입지가 더 좋아진 곳이고 일단은 매물을 한번 경매물건 낙찰된 걸 보면요. 지금 상태는 뭐 깔끔합니다. 앞에 잔디도 있고 네, 건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올라오는 길도 뭐 나쁘지 않죠. 이게 약간 언덕에 있긴 한데, 이런 정자 이런 데다가 뭐 캠핑,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상태는 뭐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차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낙찰 받으면은 이 부분만 조금 깔끔하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약간의 여유 공간 잔디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조금 뛰놀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누가 이제 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범창도 좀 새 걸로 바꿔놓고 한 것 같고 지금 낙찰 자체가 2억 1,500이 됐어요. 그래서 낙찰이 2억 1,500 정도에 했을 때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어,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낙찰이 2억 1,500이면은 뭐 대출을 뭐 1.5억 정도 받는다 칠까요? 그럼 잔금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은 잔금이 한 6,100 정도 뭐 취등록세 뭐 이것저것 하면은 넉넉히 한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한 달에 순수익 얼마 정도 나올까요? 순수익.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컨디션에 뭐 이 정도면은 순수익 최소 300 내외. 저는 뭐 400, 500 뭐 그 이상 뽑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쪽 한번 지도로 봐볼게요.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수강생분들한테도 좀 말은 했던 물건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로드뷰로 보면요. 자, 이제 이 집이거든요, 이 집.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길만 봐도 좀 가파른데 이게 뒤를 돌아보면요. 이게 언덕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어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좀 현장을 갔다 오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눈 많이 오고 막 그 영하 날씨 막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봐야 돼요. 어떤지. 근데 여기도 지금 뭐 임시 포장이라고 써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는 한겨울에 눈 많이 오거나 뭐 그러면은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에 수요 조사를 해보면요. 뭐 이렇게 이런 펜션도 있고 그러면은 이쪽 근처에 펜션으로만 검색을 해도 꽤 많은 게 나오고 자 이렇게만 해도 꽤 많은 게 나오죠. 근데 단가가 어때요? 특히 축구장 풀빌라.
저 축구장 풀빌라 처음 봤거든요. 축구장 풀빌라 얼마예요? 65에서 85입니다. 예. 이런 거 객실 예약 현황을 봐보세요. 이건 약간 좀 테마가 있는 거잖아요. 65에서 85인데도 어때요? 자, 오늘 기준으로도 주말 다 차 있고요. 평일도 은근 차 있죠. 예. 벌써 차 있잖아요, 이렇게. 벌써 5월 1일을 차 있네요, 벌써. 그럼 이건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분들 얼마 버는 거예요? 그쵸? 절반만 차도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절반만 차도. 예. 물론, 약간 좀 테마가 있고, 시설이 좀 예쁘긴 합니다. 근데, 이쪽 근처, 키즈 풀빌라도 25만 원이에요, 지금. 40만 원까지 해요. 그럼 이런 것도 네이버 예약 현황 보면요. 자, 다음 주도 벌써 5팀. 그쵸? 이런 식으로 예약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후기를 보면 어때요? 후기 봐도 만족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오겠죠. 네. 어른 2명, 아이 4명. 완전 키즈로 도배를 했죠. 뭐 어른들 포차로 할 수 있고. 근데 누군간 그럽니다. 이렇게 25만 원, 45만 원 내고 누가 오냐 이러는데 오잖아요, 지금. 여기 45만 원 내고도. 여기 85까지 받아요. 근데 벌써 다음 주도 주말은 차 있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리뷰도 33개나 있어요. 그럼 이쪽 동네가 단가가 좀 세거든요. 그럼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수강생들 오픈하거나 제가 이런 데도 오픈하잖아요. 그럼 1박에 30만 원까지 가능해요. 최소예요. 당연히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하겠지만 1박에 30만 원이죠. 그러면은 15일 예약만 들어와도 매출이 450만 원이에요. 네. 대출 1억 5천 받아서 칠게요. 그럼 이런 거 원리금 계산 해보는 거죠. 네이버 들어가서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 그러면은 대출 1억 5천. 30년에 뭐 한 4.5% 잡을까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76만 원인데 관리비랑 이것저것 하면은 한 100만 원 잡는 거죠. 예. 한 100만 원 잡는 거고 그러면은 300만 원은 충분히 남겠죠. 예. 제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데 펜션 수요조사 다 해보세요. 이렇게 펜션만 하더라도 단가가 비싸잖아요, 지금. 제가 뭐 이런 데도 40만 원. 네. 그쵸.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데 예쁘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안 예뻐도 특정한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들어옵니다. 이런 뭐 고택 있죠. 여기도 27만 원까지 받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여긴 또 65만 원이죠. 이게 잘 되는 데를 자꾸 사람들이 이유를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데는 이러니까 안 되지라고 또 이유를 붙여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잘 되면은 그거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지 얘네는 이러니까 잘 되지 나는 저거를 못 따라가니까 할 수가 없어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많이 대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내 실력을 깎아먹는 행위밖에 안 돼요. 저라면은 잘하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벤치마킹을 해서 내 현재 컨디션에 맞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저라면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이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시세보다도 당연히 싸게 받았어요. 당연히 싸게 받았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손을 조금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부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2010년이기 때문에 지금 1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건물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현장 임장도 가보시고 그리고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보셔가지고 공사비도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도 마케팅을 해보는 거죠. 이쪽 남양주 건너편에 양평 이쪽에 펜션 엄청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300, 400, 500, 700씩 벌고 있고요. 누군가는 100만 원도 버니 많이 해가지고 폐업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본받아야 될까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는 뭐 그래요. 뭐 서울이니까 수도권이니까 잘 되지. 지방도 300, 400, 500, 700, 1000씩 버시는 분들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꼭 다들
특히 지방 계신 분들은 여긴 지방이라는데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야. 여기는 뭐가 아니야. 자꾸 뭐가 아니야라는 핑계들을 많이 대시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항상 유튜브에 얘기를 하잖아요. 버는 사람은 항상 벌고요. 못 버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찾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되는 사람은 항상 되는 이유를 찾고요.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서 돈을 계속 못 벌더라고요. 그게 분야가 어디가 됐든 똑같아요. 보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6년 동안 했는데 누군가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에어비앤비 미래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6년 동안 잘 벌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이 안에서 경쟁력을 쌓으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쪽을 따라가실 건가요? 제가 6년 전에 시작할 때도 제 지인들, 주위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200, 300 버니까 따라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든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그리고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 자꾸 정보 찾아서 그게 사실인 것 마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해보지 않았으면은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유튜브를 지금 못했어요. 한 며칠 동안. 이제 앞으로는 다시 잘 할 건데 저도 계속 꾸준히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계속 경매 사건을 보여주면서 되는 물건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경매 물건이 없다고 안 찾아요. 하루 이틀 자꾸 안 찾아요. 하루 이틀 자꾸.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올리거든요. 이 경매 물건으로 벌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물건들을. 저는 계속 찾는데 누군가는 없다고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한 걸까요? 예. 똑같은 물건이 나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경험자한테 가서 배우던가 본인의 실력을 쌓던가 노력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게 속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마시던가. 아예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알면 정신적으로 힘들기만 하겠죠. 예,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노력을 많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다들 좀 소액으로 현금으로만 원하신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신건도 보시고요. 예,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물건도 찾아보시고 계속 될 때까지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많고요. 특히 지방에 돈 벌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방에 돈 벌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방에 돈 벌 거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노력을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